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샤워를 했는데도 가려움이 남아있다. 꾸준히 휴식해도 피곤이 안 풀리고 머리가 멍하다.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9988 건강 비결입니다. 시니어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매일 연구하는 의사이자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건강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샤워 건강 수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몸에는 우리가 거의 손대지 않는 5곳이 존재합니다. 이 부위들은 따뜻함, 습기, 각질이 모두 모여 세균 천국이 되기 쉽고 그곳에서 생긴 미세 염증이 피로, 악취, 두통, 면역 저하까지 만들어냅니다. 즉, 씻지 않은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씻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 30년간 가장 많이 강조해온 부위 5곳을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진짜 효과 있는 관리 루틴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 부위는 낙상 위험, 수명,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직결되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샤워 한 번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더 깊고 실전적인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왜 매일 씻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은 샤워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부드럽게 세척하기.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자극에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세게 문지르거나 거친 때타올을 쓰면 오히려 피부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아니, 세게 문질러야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드럽게 씻는 것이 더 건강하게 오래 가는 길입니다. 둘째, 자극 최소화하기. 강한 향의 바디워시, 온몸이 뽀득뽀득해질 정도의 세정력, 사실 이런 제품들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보호막까지 싹 벗겨버리기 때문이죠. 피부는 약산성 방어막이 있어야 외부 세균과 싸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정은 피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는 전쟁터, 과한 세정은 무기 빼앗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 세척보다 완전 건조가 더 중요하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세균과 곰팡이는 더러운 곳보다 축축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덜 씻어도 잘 말리면 덜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주름, 굴곡, 접히는 부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겉은 마른 것 같아도 속은 눅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발생, 염증 유발,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심하면 습진, 진균 감염까지.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안 말리면 씻은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샤워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세척, 자극 최소화, 완전 건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노화 속도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건 절대 내 탓이 아니라 전문의가 도와줄 차례입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원칙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놓쳐왔던 첫 번째 은밀한 부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위.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이요? 거길 왜 씻어야 하죠?
물 들어가면 안 좋다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샤워할 때 배꼽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배꼽은 보이지 않는 세균 인큐베이터, 즉 세균을 키우는 작은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고 따뜻합니다. 여기에 각질이 조금만 쌓여도 그 안은 습하고 공기 흐름도 거의 없습니다. 따뜻함, 습기, 각질,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환경.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서는 최대 100종 이상의 세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중 일부는 악취를 만들고 일부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악취만 나면 씻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미세 염증은 겉으로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몸속에서 만성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알 수 없는 잔병 치레, 기운이 없고 집중이 안 됨. 즉, 배꼽 하나가 온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결 루틴. 샤워 후 면봉순환 비누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세게 쑤시면 안 됩니다. 살짝 겉면만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마른 면봉으로 완벽하게 건조. 여기서 90%가 실패합니다. 씻었으니 끝이 아니라 말리는 순간이 진짜 케어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배꼽 냄새는 물론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꼽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배꼽 주변은 면역과 연결된 림프 조직들이 모여 있는 중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위생이 좋아지면 면역 체계가 안정되고 몸 안의 염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작은 배꼽 하나가 이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몸은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이죠. 이제 첫 번째 부위를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위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독성 물질 공장이 되는 곳. 그리고 이곳은 두통, 어지럼, 균형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첫 번째 배꼽이 보이지 않는 세균 인큐베이터였다면 두 번째 부위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 더 위험한 곳입니다. 바로 귀 뒤입니다. 귀는 씻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귀 앞이나 귓볼은 씻습니다. 하지만 귀 뒤, 특히 귀를 살짝 젖혔을 때 나오는 주름 사이까지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위가 왜 문제일까요? 귀 뒤는 피지선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기름, 먼지, 땀, 박테리아가 만나면 끈적하고 냄새나는 독성 혼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거리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 뒤는 림프와 혈류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즉, 이 부위에서 생긴 염증이나 노폐물이 몸 전체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유 없는 두통, 귀 근처가 뻐근하거나 긴장되는 느낌, 어지럼증, 균형 감각 이상, 목이 자주 뻐근함.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귀 뒤의 염증이나 노폐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 귀 뒤는 면역 신호의 관문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몸이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귀 뒤를 방치하면 몸 전체가 무겁다, 머리가 멍하다는 느낌이 자주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해결 루틴. 샤워 중 귀를 살짝 뒤로 젖혀 주름까지 세척합니다. 손가락 끝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충분합니다. 비누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주름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 수건으로 겉만 닦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나 티슈로 주름 안쪽까지 톡톡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를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두통이 줄었어요. 몸이 훨씬 가볍네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작은 길 하나를 뚫어주면 전체 순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특정 부위를 소홀히 한다는 건 사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왜 작은 부위를 돌보는 것이 심리 건강과도 직결되는지, 그리고 그 인식 전환이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꼽과 귀 뒤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부위들이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부위를 알면서도 계속 방치할까? 단순히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몸을 소홀히 하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위를 씻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귀찮아하고 넘긴다는 건 결국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를 신경 쓸 가치가 없어. 불편해도 그냥 참자.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관리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운동, 취미, 약속을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귀찮다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결국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의욕이 없어졌어요. 뭐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 시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자기 방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단 한 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인데 기분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피부를 청결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다시 보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위를 정성껏 씻고 말리는 그 순간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야.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다. 이게 바로 자존감 회복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셀프 케어 마이크로 셀프 마이너스 케어라고 부르며 큰 목표보다 작은 돌봄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결국 몸의 작은 부위를 돌보는 것은 마음을 되살리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신체 회복 속도도 놀랍게 빨라집니다. 정신과 신체는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돌보면 면역력과 활력이 한꺼번에 살아나는가? 바로 그 핵심 부위가 다음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땀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사령 부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땀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상반신 면역 시스템의 전쟁터, 즉 림프절 사령부입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림프절이 다수 모여 있는데 림프절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내는 면역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겨드랑이는 면역 시스템이 24시간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겨드랑이는 독특한 땀을 분비합니다. 바로 아포크린 땀입니다. 이 땀은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지방 성분이 함께 분비됩니다.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세균과 만나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악취와 미세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피부 표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림프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며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염증이 오래 가거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느낌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즉,
겨드랑이를 소홀히 한다. 면역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샤워할 때 비누로 한번 슥 문지르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는 주름과 굴곡이 많아서 찌꺼기가 깊숙이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드랑이 관리 루틴. 순한 비누 사용 강한 향이나 자극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척, 림프 흐름 방향에 맞추면 순환이 더 잘 됩니다. 샤워 후 완전 건조 필수. 수건으로 겉만 닦지 말고 살짝 들어 올려 주름속까지 말리기. 통기성 좋은 옷 입기. 합성 섬유보다 면이나 린넨이 겨드랑이 림프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만 관리해도 감기를 덜 한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면역력은 복잡한 약보다 몸의 순환과 청결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겨드랑이는 채취와도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방치하면 몸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되고 모임이나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향적이라서 그래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신체 문제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감까지 유발합니다. 즉,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것은 면역력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연결된 매우 깊은 주제이죠. 그래서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면역과 사회성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위를 넘어 이제는 신체 기능의 중심을 담당하는 더 중요한 교차점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다음 부위는 잘못 관리하면 통증, 자세 변화, 척추, 고관절, 무릎 손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이곳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네 번째 부위는 몸의 기능과 움직임을 지탱하는 중앙 허브입니다. 바로 사타구니서의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부위라 건드리길 망설이지만 사실 이곳은 신체 구조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타구니에는 혈관, 신경, 림프관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혈액순환의 고속도로, 면역 신호의 통신망, 신경 전달의 교차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핵심 구역입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타구니는 구조적으로 주름이 깊고 통풍이 어려우며 항상 따뜻하고 습한 환경입니다. 이 말은 곧 곰팡이와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가벼운 가려움 점점 심해짐, 붉은기 옷 따가움, 땀이 찝찝하게 남는 느낌, 자세를 바르게 잡기 힘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바꾸면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타구니 통증 걸을 때 다리를 벌려 걷게 됨, 골반이 틀어짐 척추의 부담, 척추가 틀어짐 허리 통증, 충격 흡수가 안 됨 고관절, 무릎 손상. 즉, 사타구니를 방치하면 통증 도미노가 시작되고 결국 보행 능력까지 떨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과 보행 능력은 삶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타구니 관리 루틴. 일반 비누 pH 균형 클렌저 사용. 이 부위의 피부는 약산성 방어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샤워 시 주름 사이를 부드럽게 세척.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 전용 수건 또는 티슈로 완전히 건조. 수건 한 장으로 온몸을 휙휙 닦는 방식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필요시 통풍이 잘 되는 속옷 착용.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통증, 가려움, 습진, 곰팡이 문제는 물론 피로감과 보행 안정성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타구니는 단순한 해부학적 교차점을 넘어 에너지 게이트라고도 불립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곳을 기의 흐름이 지나가는 통로로 보았고, 현대의학에서도 혈류와 림프순환, 신경전달의 핵심으로 인정합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활력이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몸이 무겁고, 정신적 피로까지 밀려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사타구니, 청결과 에너지 수준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이곳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부위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하지만 이제 진짜 핵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부위는 몸의 자유, 독립성, 수명까지 결정짓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3배, 궤양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제대로 관리해 본 적 없는 곳,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노화를 가장 강력하게 늦출 수 있는 부위. 이제 그 마지막 핵심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5번째 부위입니다. 저는 이 부위를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발은 훨씬 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전체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신경 감각을 통해 넘어짐을 예측하고,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펌프 역할까지 합니다. 즉, 발이 무너지면 움직임, 균형, 혈액순환, 신경, 독립성 모두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반 이상의 시니어가 발을 제대로 씻거나 관리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발은 몸에서 가장 바닥에 있고 가장 땀이 많이 차며 가장 공기가 안 통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세균, 곰팡이, 굳은 살, 각질이 가장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발의 감각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신경들이 굳은 살과 염증 때문에 예민함을 잃기 시작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바닥의 변화 미끄러움, 높낮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결국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넘어짐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심각한 낙상 후에는 다시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며 수명 자체가 단축될 위험도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생긴 작은 상처나 균열은 혈액순환이 약한 시니어에게 궤양이나 감염으로 발전하기 쉬워 심하면 입원,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는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발 관리 루틴. 미지근한 물로 발 전체를 충분히 적신 후 발가락 사이를 특히 집중 세척. 많은 분들이 발바닥만 문지르는데 실제 세균은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서식합니다. 각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완전 건조. 수건 끝, 티슈, 드라이기 약품 등 활용 가능. 보습은 발등과 발바닥만. 발가락 사이는 보습 금지. 습기를 남기면 곰팡이 증가. 발톱은 둥글게 자르지 말고 직선으로 적당히. 살 파고드는 내성 발톱 예방.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발냄새 감소, 균형감 회복, 피로감 감소, 보행 가벼움, 낙상 위험 감소, 무엇보다 내 발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발은 예민하고 똑똑하며 돌봄 만큼 바로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부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마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실전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부위만 완벽하게 해보는 것. 이것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5가지 핵심 부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매일 다 해야 하나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강의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단 한 부위만 완벽하게 해보세요.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심리적 에너지를 덜 소모합니다. 오늘은 배꼽만 제대로 관리해 볼까? 이렇게 작은 목표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매우 쉽습니다. 둘째, 성공 경험이 쌓입니다. 한 부위를 끝냈을 때, 내가 나를 챙겼구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작은 성공은 뇌에 긍정적인 보상을 주고, 그럼 내일은 귀 뒤도 해볼까? 라는 자연스러운 동기를 끌어냅니다. 셋째, 루틴이 몸에 스며듭니다. 건강 습관은 억지로가 아니라 축적된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순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지라고 느끼게 되죠. 그때부터는 노력 없이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넷째,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염증이 줄고 면역이 안정되고 순환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건 화장품보다 바른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섯째,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행동은 나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몸과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 한 부위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충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배꼽만 정성스럽게, 내일은 귀 뒤만 집중해서, 모레는 겨드랑이를 림프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세척, 그 다음은 사타구니를 pH 맞춰 관리, 그리고 발을 완벽하게 말리고 발톱까지 손질. 이렇게 5일만 돌아가며 관리해도 12주 후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샤워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씻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방법, 내 삶을 다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초간단 30초 샤워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강 공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5가지 핵심 부위, 그리고 몸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30초 샤워 루틴입니다. 정말 30초로 가능해요? 네. 이 루틴의 핵심은 전체를 대충이 아니라 핵심만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30초 샤워 루틴 기본 구조. 1.5초 오늘 집중할 부위 선택.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중 하루 한 곳만. 2.10초 순환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 힘주지 말고 주름이나 굴곡까지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3.5초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구기.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4.10초 완전 건조 가장 중요. 수건 끝, 티슈, 필요시 드라이기로 주름 속까지 말리기. 이 30초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문제는 덜 씻어서가 아니라 덜 말려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루틴은 염증을 줄이고 세균 번식을 차단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살아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는 순간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과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워는 매일 했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돌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씻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법, 내 삶을 존중하는 법, 나를 다시 주인공으로 세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피로가 줄고 냄새가 사라지고 면역이 안정되고 균형이 잡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다시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한 문장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부위만 완벽하게 해보세요. 그 한 번이 몸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9988 건강 비결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실전 건강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앞으로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범부터 시작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